네, 오늘은 이야기 얘기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읽기로 한 책, 이 책 메이트 스틱입니다. 약간 연식이 되긴 했지만, 상당히 재미있고 직관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이제 텍스트 분석을 할 텐데, 텍스트 분석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알맹이는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걸 어떻게 포장해서 전달해야 설득력이 있을까에 관한 부분이 되겠죠. 어, 뭐 저희가 이걸 뭐 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지만 사람들은 숫자에 설득 잘 되지 않습니다. 숫자에 여러분들이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발견을 내가 했다니 하고 그 숫자를 바로 던져주면 절대 설득이 될 것 같지만 설득이 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 그러니까 숫자로 나온 데이터, 숫자의 결과를 어떻게 스토리화 하느냐에 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좀 훈련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책에서 이 스티키한 이야기, 스티키하다는 얘기는 잘 끈적끈적한 거잖아요. 끈적끈적해서 잘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 그러니까 내 메시지를 스티키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시간입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뭔가의 공통점을 아마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들을 요소 요소 되게 구체적으로 집어주는 책이 이 책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제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위스콘신 미러키라는 데서 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넘게 살아서 친구도 많았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옷가게를 해요. 거기서 이제 거기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있잖아요. 그 흑인들이 주로 이제 옷 치장하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다운타운에 옷가게를 크게 했는데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뭐 놀스페이스가 됐건 나이키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주로 하는 거는 좀 큰 도시에 가서 그 물건을 떼오는 겁니다. 신상이 나올 때마다 이제 그걸 가지고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여행을 상당히 많이 해요. 여행을 그 뭐 뉴욕도 갔다가 샌프란시스코도 가고 뭐 시카고도 가고 여러 가지 여행을 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상당히 많이 탑니다. 자, 비행기 탈 때 문제가 뭐죠? 중간중간에 연착이 생깁니다. 이렇게 원래 갈아타기로 했었었는데 갈아타기로 한 그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뭐 공항에서만 서너 시간 기다려야 된다든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이 친구가 뭐 활수하거든요.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얼굴도 잘 생겼고 뭐 키도 한 18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 그래서 뭐 그 공항에 있는 와인 바에 가서 이제 한잔 하는 거죠. 예. 위스키도 한잔 하고. 그러는데 그 여자가 한 분 다가오더래요. 예, 여자가 한 분 다가와서 이제 같이 뭐 조인을 하게 됐겠죠. 예, 편안하게 한잔 할 수 있으니까. 예, 시간도 좀 넉넉하고. 한참 마시다가 봤더니 시간은 잘 가늠을 못 하겠고 자기가 어떤 룸인데 룸 안에 있는 화장실 욕조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조 안에 여러분 뭐가 보여 지금? 욕조 안에 얼음 보이죠, 그죠? 얼음이 들어가 있는 그 욕조 안에 자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깬 거죠. 네, 황당하죠, 그죠? 황당하죠. 술 잘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얼음이 들어간 욕조 안에서 깨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앞을 바라봤더니 이렇게 써있다,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Don't move, call 911. 이라고 써있고 그 아래 자 한번 봐요. Attention, 네, Your kidney has been removed. 야, 네 뭐죠 이게? 네, 여기 이게 뭐죠? 키드니. 어, 키드니 갑자기 한국말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신장이죠, 신장, 콩팥. 네, 신장이 적출됐다는 얘기죠. 리무브니까. Seek immediate medical attention. 예, 911 전화해서 응급차 부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예,
낯선 여자와 아리따운 여성분과 와인 한잔 하다가 예, 진짜로 이 장기를 잃은 거죠. 그 당시에 뭐가 있었었냐면 그 오르간 하베스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르간 하베스팅. 오르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오르간 하베스팅. 네. 이런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얼번 레전드였어. 얼번 레전드. 얼번 레전드. 우리나라 말로는 도시괴담 같은 거죠. 도시괴담. 그러니까 뭐 좀 무서운 얘기가 아니고 도시괴담. 얼번 레전드는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얘기인데 사람들의 입에 입을 거쳐서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드린 얘기도 제가 막 각색을 한 거죠. 각색을 해서 하긴 했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는 아닙니다. 실제가 아니지만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실제라고 알고 있는 네, 그럴 정도로 바이럴하게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얼반 레전드입니다. 지금 얘기한 뭐 제 미러키 친구는 있지만 제 친구 중에 그 장기 적출을 당한 친구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포함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스티키한 스토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속성이나 요소가 뭔지 찾아내는 게 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이 얘기 읽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그 재활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죠? 중요한 부분은 몇 개는 남겨두고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마이너한 부분은 여러분의 컨텍스트에 맞게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거 제외하고 메이저 부분은 아마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걸 잘 쓸 수 있겠죠. 다시 스토리를 만드는데 이런 게 스티키한 스토리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런 스토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보자. Truth about movie popcorn. 네. 자, 여기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요런 데는 뭐냐면 그 공기업이죠. 공기업.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로 치자면 여러 가지 그 식재료나 어떤 뭐 그 뭐 식제품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의 안전성 검사나 혹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어떤 뭐 지방이 얼마나 많다든지 뭐 이런 걸 이제 다 리포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들이 그 식품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해로움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요거는 Department Agriculture,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농림수산부인데, 네, 농림수산부 밑에 있는 그런 거죠. 자, 이 농림수산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Department Agriculture에는 자, 이 정도의 팝콘이죠. 한 갤론 정도 돼 보이죠. 갤론이라고 하면 우리로 봤을 때 한 3리터, 3리터, 3.8리터긴 한데 3.8리터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덜 돼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팝콘 이만한 거.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통으로 알고 있는 그 팝콘에는 자, 얼마나 들어 있냐면 자, saturated fat이 이게 그 포화지방이죠. 포화지방.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포화지방이 37g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37g. 요거 하나에. 자, 요거 하나에. 자, 뭐 일 적정량. 그러니까 일 적정량은 20g인 거죠. 이 적정량은 요 농림수산부에서 공표를 한 내용이고요. 자, 20g이 하루 적정량이다. 여기 데일리라고 적혀 있죠. 하루 적정량인데 거의 이제 2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2배 정도의 이 saturated fat을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공포스러운지는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한테 잘 와닿나요? 잘 와닿는 것 같지는 않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자, 이 saturated fat, 이 포화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쭉 리스트를 해놓은 거죠. 자, 코코넛 오일이 11g, 이게 티스푼일 거야 아마. 한 스푼 이런 거.
그리고 뭐 여기 초콜릿이 있네요. 초콜릿은 5.3g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게 14g이 하루 섭취 권장량이나 아니면 리밋일 거예요. 네. 이 17g인데 여기 초콜릿에는 네, 5.3g 들어있다는 얘기죠. 코코넛은 뭐 이렇고 여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 게 아마 버터죠. 버터 7.2g. 그리고 뭐 코코넛 크림 이런 거는 원래 240g이 정량인데 74g 들어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이 식품의 안전성이나 그죠? 식품에 얼마나 안 좋은 몸에 좋지 않은 이 포화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는 방법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수치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 수치로 알려주는 경우엔 여러분한테 딱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때 이게 나한테 얼마나 연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딱 그닥 예, 이란 얘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관한 방법론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 medium size butter popcorn. 자, 이 바다가 버터가 들어온 이 팝콘, 그죠? 자, 미디엄 사이즈. 이게 라지 사이즈가 아마 라지 사이즈가 이제 갤론이고 미디엄 사이즈가 그거보다 약간 작을 수도 있는데. 예. 예. 예를 티피컬 네이버훗. 뭐 여러분들이 그냥 갈 수 있는 동네 극장에서 먹는 이 중간 사이즈의 버터 팝콘이 자, 어떤 팻이냐고 썼냐면 아러리 클러깅이 뭐죠? 아러리가 동맥이죠. 동맥이 클러그 이거 막는 거잖아요, 그죠? 클러그. 그래서 동맥 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팻을 예,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자, 아침에 베이컨 앤 에그스. 베이컨 앤 에그 뭐죠? 베이컨이랑 달걀. 계속 넘어가네요. 베이컨과 달걀. 아침에 그걸 먹고 점심에는 뭐 먹어요? 빅맥이랑 프라이. 빅맥이랑 그 프라이는 저기 그 프렌치 프라이 얘기하는 거죠. 감자튀김. 자, 점심에는 빅맥에 그 감자튀김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뭐 먹어요? 자, 디너에는 뭐 먹냐? 스테이크를 먹는 거죠. 스테이크를 먹는데 with all the trimming. 트리밍이 뭐죠? 이게 트리밍이 있다는 거는 그 주로 고기, 소고기인 경우, 스테이크인 경우에는 그 가장자리에 그 기름이 있잖아요. 그 소고기 기름. 그게 이제 포함된 상태로 먹는 거죠. 자, 이제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이 미디엄 사이즈 버터 팝콘 얘 안에 들어있는 이 동맥 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팻.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아까는 saturated이라고 했잖아요. saturated fat이라면서 그죠? saturated fat, saturated fat이잖아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맞는 거죠. 정확한 명칭이 되겠죠. 하지만 saturated fat 하면 딱 여러분한테 이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뭐를 바꿨어요? 약간 좀 셀 수도 있지만 artery clogging fat이라고 해놓은 거죠.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름이 뭐보다 많아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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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친 것보다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컨 앤 egg 생각나죠?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베이컨 앤 egg 그림 그려지죠. 빅맥이랑 감자튀김 그려지죠. 스테이크 우리 자주는 먹지 않지만 스테이크 하면 딱 스테이크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이 팝콘 하나랑 여기 있는 음식 아침, 점심, 저녁 합친 거랑 네,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지방의 양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상당히 와닿잖아요, 그죠? 위에 있던 거랑 한번 다시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거는 와닿지 않죠. 그냥 통계일 뿐이고 되게 정량적으로 정확할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자기한테 딱 이 뭐랄까요 관계성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네, 딱
제 일상이잖아요. 그죠? 내가 바로 상상할 수 있고 내 머리에 바로 이미지로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얘기나 소재들을 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번 이렇게 뉴스 기사화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It is hard to picture someone mindlessly ingesting 예, 3 McDonald's quarter pounds. 그죠? 어떤 사람이 그죠? 영화 한 편을 보면서 맥도날드를 몇 개 먹어요? 3개 먹는데 어떤 거? 쿼터 파운드. 쿼터 파운드가 이게 쿼터 파운드면 이제 4분의 1 파운드죠. 4분의 1 파운드 짜리를 3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비유가 아까 37g의 saturated fat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지만 아까는 그 아침에 어, 베이컨 앤 에그, 점심에 그 맥도날드랑 그 치즈 프라이, 그 프렌치 프라이, 네, 감자튀김, 그 다음에 저녁에 스테이크 먹는 거랑 그거로 비교했는데, 그죠? 지금은 어차피 37g이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번엔 뭐예요? 자, 맥도날드 쿼터 파운더 3개짜리.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버터, 버터. 팻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스푼으로 긁잖아요. 버터 이제 좀 그 굳어진 거 있잖아요. 하드한 거. 그걸 이제 파서 먹는 거죠. 12스푼으로 파는 거. 그거를 합친 거를 그냥 영화를 보면서 먹는 거랑 똑같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 팝콘에 대한 경계심이 확 들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통계치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값이 있을 텐데 그 결과 자체가 그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상에게 그렇게 딱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인게이징하게 그 사람이 만들 것인가 거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일단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한번 미디어를 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스노우볼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산 정상에서 조그맣게 그 이 눈뭉치를 만든 다음에 그냥 굴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눈뭉치만 처음에 재밌고 잘 설계가 돼 있으면 미디어가 알아서 퍼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재확대된 거죠. 재확산. 여러분들이 만든 그 팝콘에 대한 위험 메시지가 재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 막 일부러 연락해가지고 저 기사 좀 내주세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일단 그거 자체가 리포트 될 때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 기자들도 어때요? 얘기하기 쉽고 가십이 되기 쉽잖아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알아서 더 이 재생산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자 어떤 게 나오냐면 팝콘 개선 R 레이팅. R 레이팅이 뭐죠? 이거 19금. 19금 요즘 29금인가요? 19금, 29금. 자, 팝콘이라는 게 영화로 치자면 R 레이팅. 이거는 성인물이다. 이건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자, 라이트 액션 콜레스테롤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찍을 때 우리나라는 뭐 아마 뭐 조명, 액션, 그다음에 뭐냐면 이게 카메라 롤이거든요. 카메라 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아마 카메라 돌아간다라고 하나. 예전에 이제 카메라가 필름이기 때문에 필름이 돌아가거든요. 뭐 이게 한 1초에 24프레임씩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롤인데 이게 잘 모르겠다. 이걸 쓸 수가 없네. 카메라 롤. 얼른 써야지. 자, 카메라 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약간 비슷하죠. 카메라 롤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약간 그 펀이라고 하는데 펀. 여러분들 그 아재 개그 있죠. 동음 이어가지고 장난치는 거. 펀. 그거 만든 겁니다. 펀. 그래서 라이트, 액션, 콜레스테롤. 카메라 롤 이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라이트, 액션, 카메라 뭐 이렇게 했었을 텐데 여기에 라이트, 액션, 카메라. 그러니까 무비가 영화 극장에서 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영화 극장에 맞는 컨텍스트로 얘네들이 더 재밌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 theater popcorn is double feature on fat. 예, 더블 피처라는 건 아마 제가 그 추측하기로 정확히 뜻을 잘 모르겠는데 이 피처가 누구를 이제 그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예. 스타는 이제 그 메인 캐릭터고 피처는 이제 그 어떤 그 조연 배우들 나오는 이런 거죠. 예, 더블로 나온다는 얘기죠, 팻이. 네. 그래서 이제 그 팝콘이 이 가진 컨텍스트, 예, 그게 이제 영화이다 보니까 영화 쪽에 지금 위에 나왔던 결과를 계속 접목시켜서 재밌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기관에서 한 게 아니죠.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얘네가 한 게 아니고 얘네가 처음 했었던 거는 요거 하나예요. 요거. 자, 요거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saturated fat, 그러니까 그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그 지방이 요 삼시세끼, 되게 헤비하게 보이는 삼시세끼를 합친 것보다 많다라고 한 게 요 CSPI가 한 거고, 요 나머지는 네, 언론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겠느냐? 예,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소는 뭐예요? 네, relatable.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그 타겟이 메시지를 봤을 때 자기와 연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수록 좋다는 거죠. 자, 재작년에 제가 여기 학부를 맡으면서 저희가 행사를 한번 크게 한 적 있죠. 그때 이제 홈커밍 데이이기 때문에 그 졸업한 선배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죠. 그때 와서 예, 이제 예전에 그 테드 스피치 하는 식으로 3분 스피치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여기 기사에 낼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쇼폼 트렌드. 그죠? 그냥 여기 와서 선배들이 뭐 얘기했어요 하는 거랑 이게 쇼폼이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받아들이기 좀 다른 거죠. 지금 쇼폼이란 말 자체가 그 당시, 지금도 뭐 유효하긴 하지만 그 당시엔 되게 핫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접목이 되도록 해서 기사에 낸 거죠. 그 학교에서 어떤 학교에서도 홈커밍 데이 하잖아요. 사실은 뭐 특별히 기사에 내거나 미디어에 낼 필요가 없고 내기도 사실은 어렵죠. 그럼 이걸 어떻게 그 행사를 홍보할 거냐? 네. 그러면 이 신문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 자신이 연관 지을 수 있는 단어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여기까지 하고 끊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자,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할로윈에 그 이걸 하잖아. 이걸 뭐냐면 아시겠지만 자, 트릭 or 트릿이라 하잖아요. 트릭 or 트릿. 너 나한테 사탕 안 주면 네, 트릭 쓸 거야. 뭐 놀라게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트릭 or 트릿 이제 하면은 이제 그 집주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캔디나 사탕 같은 거 나눠줍니다. 그게 일반적이고 저희 아이들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었는데 이것도 역시 얼번 레전드가 있는데 자 이게 그 뭐라고 불리냐면 할로윈 세디즘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세디즘은 이제 그 약간 가학성 있는 거죠. 누굴 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누군지 정확히는 잘 소스는 모르겠어도 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자 굳이 여기 있는 스니커즈 안에다가 스니커즈를 봉지를 되게 교묘하게 빼겠죠. 교묘하게 뜯어가지고 그 스니커즈 안에 이렇게 뭐 이런 건 상당히 좀 센 건데 이런 거는 면도칼일 수도 있고 약간 좀 뾰족한 거, 예, 몸을 다칠 수 있는 거, 예, 그런 것들을 넣어서 준다는 거죠. 다치라고 정말, 네,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어요? 제가 이게 엑스레이 사진이 몇 나왔냐면 이게 하도 이제 그 걱정이 되고 부모들이 이 루머가 많이 퍼져 있잖아요.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동네 의원에서는 야 너네 이거 그 할로윈에 받았던 초콜릿이나 초콜릿 캔디 같은 거 좀 수상하다, 좀 미심쩍다 이런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저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조엘 베스트라는 사람이 통계를 내봤어요. 상당히 재밌죠. 자, 1958년부터 2012년까지 자, 할로윈 사디즘, 방금 말씀드렸던 뭐 그런 뭐 이렇게 캔디나 초콜릿의 어떤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집어넣는다던가 하는, 네. 그런 걸로 인한 죽음, 사망에 이른 케이스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쭉 텔리를 해놨죠. 뭐 정말 70년, 71년 뭐 이런 데 많기도 하죠. 82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확인을 해본 겁니다. 확인을 자 해보니까 어떤 케이스들이 주로 많았느냐. 자, 할로윈 세디즘으로 죽었던 그 죽음, 그 죽은 아이들, 할로윈 세디즘으로 죽었던 아이들이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였어요. 한번 요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이 사람 확인한 겁니다. 원래 이제 그 처음에 그 통계치를 확인을 하고 그 통계치를 기반으로 그 통계치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추적해 난 거고 역추적한 거죠. 역추적을 했더니 자, 케빈이라는 친구 70년, 네, 5살짜리 케빈이 할로윈 캔디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네, 헤로인, 마약 성분이죠. 네, 서포스리는 그렇다고 얘기하는 뭐 이렇게 완벽하게 사실은 아니고 그렇게 추정이 되는, 그러니까 그 헤로인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 할로윈 캔디를 먹고 죽었다는 거죠. 5살짜리 아이가. 이건 알려졌는데 자, less heavily publicized, 잘 알려지지 않은 건 뭐예요? 팔로우 스토리가 뭐냐면 그 케빈이 헤로인을 그죠, 친척 집에서 찾았다는 거죠. 예, 찾은 적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친척 집에 있는 헤로인이 거기 섞여 들어갔을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 다른 제3자, 어떤 그 악의를 가지고 세디즘을 하는 어떤 제3자나 범죄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친척 집에 있다가, 예, 친척 집에 있는 헤로인이 섞여 들어가거나 같이 먹 같이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따로 먹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부검을 해보면 헤로인이 들어간 것과 초콜릿이 들어간 걸 나오긴 하지만, 캔디가 들어간 거 나오긴 하지만 그걸 한 번에 먹었는지 따로따로 먹었는지 사실 알기는 어렵죠. 네, 하나만 더 볼까요? 자, 티모시라는 이분. 자, 74년에 8살이었으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죠. 자, 할로윈 캔디. 요게 아마 시아나이드 레이스드가 아마 이게 그 청산가리 아마 그런 걸 거예요. 한번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틀렸으면 저 고쳐 주시고요. 자, 그래서 죽은 걸로, 네, 사망한 걸로 나왔는데, 자, 수사를 해보니 뭐라고 나왔냐면 뭐래요? 그 캔디를 준 사람은 누구? 그 아이의 아버지였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이 아버지가 약간 이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이겠죠. 라이프 인슈런스 팔리시가 있다는 거죠. 그 아이한테 생명보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생명보험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를, 대단하긴 하다 이게. 어, 정말 살해할 목적으로, 네, 이 독극물을 주입을 한 거죠, 캔디에. 네. 그래서 뭐라고 나는 이 사람이, 예, 여기 재판에 회부가 되고 유죄 판결이 나서, 예, 엑시큐티 됐으니까 그때 사형이었겠네요. 사형. 특수 살인 정도 되겠죠. 네. 여기 뭐 제가 다 언급은 안 하겠지만 어,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78년, 예, 패트릭이라는 친구, 네, 2살짜리였네요. 자, 할로윈 트릿, 할로윈에서 줬었던 뭐 캔디 혹은 초콜릿을 먹고 죽었는데, 자, 나중에 요걸 보니까, 그죠? 티슈 샘플,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조직 검사를 보니까 뭐 어떤 독이나 약이 중독된 거는, 네, 없다고 하죠. 그래서 경찰이 결론 내린 거는 natural causes, 알 수 없는 자연사죠. 그러니까 어, 아주 레어하긴 하지만 어떤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극물 같은 거 없이, 예, 자연사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케이스를 다 파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제3자가 아기를 가지고 세디즘을 해서 이 아이들을 죽인 케이스는 상당히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통계치도 본 바와 같이 뭐 몇 년, 70년, 72년 뭐 요런 때 빼고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 많지 않은데 또 그것도 더 파보면 사실은 정말 사디즘에 의한 것보다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사망했다는 증거가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뭐예요? 이거는 아직도 예, 이 할로윈 사디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는 얼번 레전드예요. 그러니까 이, 이 얼번 레전드가 사실이 아님은 다 알죠. 그러니까 다 밝혀졌지만 이 사실은 묻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번 레전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미 사실 무근이라는 게 다 밝혀졌음에도 이 이야기는 계속 되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무슨 긍정적으로 보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 이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뭐냐는 거죠. 어떤 요소가 사람들의 머리에 이게 사실이 아님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믿고 이 더 얘기거리가 돼서 퍼져 나가느냐 그리고 왜 멈추지 않느냐 그 요소를 파악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다가 다음 편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